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소식을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탄핵은 각하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저들이 너무너무 긴장한 걸 보니까 탄핵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하다 마흔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재판관 임시지휘 이거 재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신청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겠습니다. 긴급 속보. 탄핵은 각하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꺼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 각하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글쎄요. 결과부터 또 얘기하지 마세요. 재판관 임시지휘 부여 요청을 위한 가처분이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취지는 그런 겁니다. 마흔역에 대한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마흔역을 일단 임시로라도 그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을 해서 재판에 투입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재밌는 뉴스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마흔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헌재의 모습, 그리고 마흔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마흔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정말 발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탄핵은 땡땡땡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탄핵은 각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탄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PD님, 제일 위에 있는 뉴스 먼저 좀 보여주세요. 저 사실은요, 지금 이 뉴스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민영배가. 아니, 정 변호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저요, 이걸요, 문영배 윤파면 요구 단식 농성 중에 병원 이송으로 읽은 거야. 문영배. 그래서 문영배? 문대행이 병원 이송했어? 여러분, 저 오늘요 이걸 문영배로 읽은 거예요. 문영배. 그래서 문영배가 병원 이송됐대. 단식 농성 하다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헛것이 다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니 형배라는 이름이 저렇게 자주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왜 똑같이 민영배, 문영배입니까? 아무튼 민영배가 윤파면 촉구 단식 농성 중 병원에 이송했다는 뉴스를 저는 문영배 윤파면 촉구 단식 농성 중 병원에 이송으로 읽고, 오늘 방송 제목을요 문영배 병원 이송 이렇게 적을 뻔했습니다. 완전 가짜뉴스 쓸 뻔했어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네요. 정 근데 변호사님, 이름이 근데 똑같네요. 민영배 아세요? 민영배 얼굴은 알죠. 아니, 민영배라는 사람 있는 거 아셨어요? 알죠. 여러분, 근데 민영배 아셨어요? 민영배라는 사람, 저 정말 오늘요 저걸 문영배 윤파면 촉구 단식 농성 중 병원에 이송으로 보고 저 방송 저 기사 딱 보는 순간에 저희 PD님한테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와! 문영배 병원에 이송됐대! 아무튼 저 혼자서 쇼했습니다. 여러분, 민영배와 문영배 착각한 제 잘못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단 바로 기사 보면서 가겠습니다. 마흔역에 재판관 임시지휘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한 거 맞습니다. 자, 마흔역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마흔역 얼굴 보여주시고 이건 내용 중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뉴스인데요. 단독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부터 신변 보호.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삐리삐리삐리삐리 이재명 신변 보호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경찰에 허위 신고하면 이거 처벌되거나 과태료 사안 아니에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상태도 아닌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자뻑을 하고 자기 이렇게 스스로 쇼를 해가면서 이 신변 보호하면은 이 경찰력 낭비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재밌게 방송 다루려고 했는데 이재명 얼굴을 보면요. 사실은 요즘 시기가 보여요. 근데 요즘 이재명 얼굴 보면요. 얼굴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니 무슨 신변 보호를 해요. 제가 사실 오늘 재밌는 댓글을 봤습니다. 이재명이 신변 보호했다는 그 댓글에 이재명 네가 무기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만 본 거고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짚으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각하다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을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저희 적반하장을 따라오시면 윤곽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어제 뉴스인데요. 제가 일부러 다시 가져왔습니다. 헌재 판결, 금주, 각하, 내주, 기각, 유력 이렇게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요. 갑자기 아시아투데이에서 헌재가 금주의 각하야. 다음 주면 기각이야.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어제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 기사가 나갔더니 이거 어제 기사예요. 자, 이 기사가 나갔더니 이번 뉴스입니다. 앞에 제목이 있는데 박찬대가 없어졌네요. 네. 원래 제목은 박찬대. 야가 아니고 원래는 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이거였는데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지금 아까 방금 설명했지만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헌재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해가지고 8대0 각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결국은 편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각하는 아니지만 결국은 6명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어제 기사를 썼는데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분석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은 8대0 탄핵 인용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으니까 마은혁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나서서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찬대가 며칠 전에 오늘 오전까지 임명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 띄워주세요. 박찬대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돼.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 정말로 이게 너무 웃겼어요. 전 박찬대 별명이 왜 코딱지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코판대인가? 코딱지가 죄송합니다. 코판대.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저 너무 웃겼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박찬대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자, 마은혁이라고 이름을 띄운 거예요. 갑자기 마은혁 임명하라. 여러분 이 뉴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이 뉴스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숫자 모자라구나. 지금 탄핵 안 되는구나. 여러분 보이죠? 마은혁이라고 꼭 집었어요. SOS 뽀빠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마은혁 우리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마은혁 야 제일 이상한 마은혁이 와야 돼 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마은혁을 임명을 하면 변론이 재개가 돼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탄핵 심판에 조속한 선고를 또 촉구하고 있어요. 네, 정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이 유체 이탈, 네. 자아 분열. 예. 지금 급한 거예요.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완전히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 3번 뉴스 보시면 더 보입니다. 민주당이 헌재 숙고 넘어 선거 지연으로 명운 걸고
윤 파면하라. 아니 무슨 이렇게 여러분 저는 무슨 전쟁터 나가는 줄 알았어요. 거의 이순신 장군이요 무슨 명량해전 나가는 분위기예요. 헌재야 숙고를 넘어서 선고 지연으로 명운 걸고 윤 파면하라. 정 변호사님 저거 해석되세요? 저 문장이 맞아요? 저는 저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의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응? 파면하라라고 욕은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대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면 선고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러면서 빨리 또 선고하라고도 해요. 근데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경우에 내부 정보가 정확해서 확실히 6대2 이상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쵸?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거랑 모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얘기나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3번까지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3번까지 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같으세요? 저는 탄핵은 각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댓글은 사랑이고 댓글은 기도고 댓글은 염원이고 댓글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보니까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가 뭐라고 나올 것 같은지 적어주세요. 자, 4번 뉴스입니다. 최재성, 윤, 탄핵 인용돼도 승복 안 할 것, 국힘도 따라갈 수밖에. 갑자기요? 뜬금없어요. 탄핵이 인용돼도 니네 승복 안 할 거지? 아니 있잖아 진짜 너무 뜬금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최재성이 승복 안 할 것. 아니 탄핵이 인용된다고 말도 안 했고요. 승복 안 할 것도 자기 뇌피설이에요. 근데 국힘도 따라갈 수밖에.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최재성은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떤 정세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얄팍한 의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도 안 되겠지만 탄핵이 됐다고 쳤을 때 그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탄핵에 승복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승복하지 않은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인정하는 민주당과 그렇지 않고 반발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간극을 둬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본인들이 대통령 당선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니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보수우파 말고. 민주당이나 저쪽에서 제대로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국힘에서 야 민주당 니네도 승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무슨 정치적 술수를 쓰냐 이런 말을 하면서 쟤네들은 승복하겠다고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댓글을 봤는데 동자승님이 이런 댓글을 썼어요. 윤석열 각하라고 썼는데 우리 박경련님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우리 방송에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각하하라. 이거 저희가 처음에 먼저 했어요. 근데 지금 모두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각하하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각하하라. 우리 박경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 각하를 각하하라. 여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슬로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렀을 때 넌 내게로 와서 꽃이 되고 내가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하라라고 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헌재에서 각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자, 대통령 각하. 어떤 각하? 탄핵은 각하다. 각하라는 말 많이 쓰세요. 각하라는 말 쓰는 거 깔끔합니다. 자, 5번입니다. 그쵸, 박경련님. 제가 먼저 쓴 거 맞죠? 찐이죠? 우리 경련님이 기억하십니다. 왜냐면 경련님이 방송을 항상 보시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상목이 헌재 결정 존중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송.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최상목이 두 사람을 임명 안 했으면 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죠. 여러분 최상목이 뭔 소리를 해도요. 최상목은 용서가 안 돼요. 저 최상목 때문이에요. 지금 뭐 법률안 거부하고 하는 거 좋아요. 오케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면죄부 받으려고 발악한다.
아니 그 재판관 2명은 임명 왜 해요? 그러게요. 왜 재판관 임명을 안 했으면은 6명 갖고 재판을 진행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그 6명 갖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겠습니까? 사실은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야 그럼 마은혁이도 마저 임명해야지라는 사실은 빌미를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문영배가 급하게 신속하게 신속함을 내세워 갖고 이 말도 안 되는 헌법 재판을 저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면에 있어서 최상목 부총리는 좀 나중에라도 저희가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상목이 그때 그 2사람을 임명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이거는 배은망덕이죠. 근데 최상목이 2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마은혁에도 빌미를 줬고 사실은 문제도 일으켰고 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건 곤란스럽지만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안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또 이렇게 뒤로 걷다가 개구리 잡는 법도 있는데 아무튼 분명히 최상목이 잘못한 건 맞지만 또 최상목이 권한도 없으면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리는 바람에 한덕수 총리의 현재 탄핵 사건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무지무지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헌재를 복잡하고 정신없이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문영배가 아이고 그냥 나 결정 안 하고 4월 18일 지나서 그만둘란다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게 만든 또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뭐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그라운드 아레테님이 그 강릉에 김치 국산 김치 쓰시는 분이시죠? 다시 들어오셔도 김치가 먹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최상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최상목은 정말 나쁘다. 그래서 최상목 나빠요. 최상목 나빠요. 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다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상목 나빠요.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보다 더 심하다 오히려. 자 그런데 6번 뉴스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6번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보다 더 심해. 최상목 줄 거부권 마은혁 임명 보류에 야권에서 한숨. 네 야당에서도요. 최상목 나빠요. 서로 나쁘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상목 어쩔. 자 아무튼 최상목이 정말 실수한 겁니다. 그냥 임명 안 하고 버텼으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조금만 똑똑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PD님 검색되십니까? 최상목 생일 피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생일에 피자 사줬어요. 정 변호사님 아세요?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최상목을 이뻐했냐. 자! 아 눈물 난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최상목 맞죠? 옆에 김용현 장관도. 아 눈물 나요 여러분. 네.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김용현 장관이에요? 네 김용현 장관이네요. 아 여러분 저 왜 저 사진 보니까 눈물이 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생일이라고 근처에 나가서 피자를 사준 거예요. 네. 김용현 장관도 옆에 앉아있네요. 네. 저렇게 이뻐했대요. 상목이 생일이다. 상목이 좋아하는 피자 먹자 했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거 보니까 저 기억력 되게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거 근데 보니까 어떠세요? 아무튼 저는 최상목이 분명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뒤늦게라도 그나마 반성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또 그나마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부권을 벌써 9번이나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너 잘라버려, 너 탄핵 소추해도 전혀 긴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자기 탄핵 소추 못할 거라는 것도 아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저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 사진을 지금 최상목한테 꼭 보내주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저 장면이 최상목이었다는 거 기억 못하셨죠? 전 솔직히 김용현 장관은 기억 못했고요. 네. 최상목 생일에 피자를 사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저 사진을 저렇게 또 찾아서 막상 보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아프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울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최상목이 그때
두 사람만 임명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 의미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유 최상목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7번 뉴스입니다. 오늘도 마은혁 임명 패싱한 최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달라 대국민 호소. 이게 뭐예요, 정 변호사님? 네, 사실 좀 민주당에서는 계속 협박을 하면서 탄핵 카드를 뺄 것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전혀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재 결정에 수용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겉으로는 대국민 호소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힘은 승복하겠다고 했는데 승복 안 하겠다고 한 유일한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사실은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 헌재 결정 나오면 승복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 저기 보세요. 오늘도 마은혁, 내일도 마은혁을 내려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마은혁을 내려주세요. 거의 지금 그 분위기예요. 우리에게 마은혁을 내려주세요. 자, 8번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마은혁 임명 압박하는 거 최후 통첩에 정부 숨통 끊겠다는 겁박이냐. 어쨌거나 마은혁을 압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좀 고마해라. 그 마은혁 없으면 니네 죽니? 그러고 있는데요. 자, 9번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시지휘 부여해라고 헌재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하다 헌재에 마은혁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마은혁을 재판관 임시지휘를 부여해달라고 어디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상식선에서 헌재에다가 야 니네 마은혁 필요하잖아 하고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게 헌재에 하는 게 맞습니까? 헌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헌법 전문가라고 하는 그 김정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헌법 전문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 부끄럽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가처분 신청서를 혹시라도 마은혁이 당사자가 직접 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당사자니까. 그런데 김정한 변호사 이 사람은 본인이 당사자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뭡니까? 각하예요. 각하. 청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따져볼 필요도 없이 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권한대행을 상대로 그죠?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 헌법소원도 어떻게 됐어요? 각하됐어요. 왜? 이 사람은 그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런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는 걸 보면요. 지금 경향신문이나 이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저 부분에 줄 쳐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여해야 저 부분에 위에 제목에 부여해야 저 부분에 한번 그어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경향신문입니다. 마은혁의 재판관 임시지휘 부여해야 이 뜻은 뭐냐면요. 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경향신문은 마은혁 빨리 재판관 돼야 돼 이 뜻이 녹아있는 뉴스입니다. 마은혁이 한 표가 필요해 이 얘기이기도 하죠. 10번입니다. 10번요. 10번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 정 변호사님 뭐가 더 부드럽습니까? 이게 그래도 좀 부드럽죠. 여러분 지금 느껴지세요? 이거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 부여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신청했어 라는 의미를 가지는 글이에요. 근데 다시 9번 보면요. 마은혁의 재판관 임시지휘 부여해야 라는 경향신문 뉴스를 보시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당연히 지휘를 부여해야 되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9번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9번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마은혁이 돌아온대. 마은혁이 임시지위를 부여받았대. 라고 PD님 9번 뉴스 잠깐 보여주세요. 마은혁의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했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요, 마은혁이 지금 돌아왔대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요, 꼼꼼히 보면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어차피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기사화 하는 기자들이나 언론은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차라리 지나가는 개가 신뢰를 했다라고 기사를 쓰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마은혁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다가 오늘 엄청 크게 뉴스가 나오고 설레발 하는데, 사실은 아까 위에서 기사 쭉 보여드렸죠. 마은혁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코판대가 마은혁을 주세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계속 마은혁을 부르니까 결국은 최상목은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럼 이거라도 일단 해볼까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은혁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6명이 안 채워졌다. 무조건 기각 아니면 각하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충분히 근거가 되죠. 그런데 11번 뉴스입니다. 윤성고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헌재는 묵묵부답입니다. 헌재에서는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헌재가 지난번에 결심을 할 때까지, 그렇죠? 8월, 3월, 2월 23일 날 결심할 때까지의 분위기는요 완전 빛의 속도였습니다. 빠르면 3월 6일 날 선고되고요,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확실히 선고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뜻밖의 지금 뭡니까? 헌재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헌재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측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대변인의 논평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헌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내부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헌재는 묵묵부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튀어나왔습니다. 12번입니다. 전현희가 결론은 인용이야. 전원일치 조율 중인 듯. 왜 튀어나왔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총대를 맨 거죠. 뭐라고? 자, 어쩔 수 없다. 설레발 치고 올게. 내가 하고 올게. 아마 최고위원일 겁니다. 내가 하고 올게. 여러분, 탄핵은 인용이에요. 전원일치 위해서 불안해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전원일치면 8명이 지금 하고 있으면 굳이 마은혁을 왜 데려가요? 뭐 이렇게 999 꼭 9명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 변호사님, 저 전현희 왜 튀어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좀 뭐 답답한 거죠. 전현이라도 나서가지고, 그쵸? 이게 탄핵되는 거 맞아.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 인용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여론조사를 봐도. 8대0 만장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현희가 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거를 기사화해 준 데는 역시 MBC 네네요. 네, 여러분 전현희를 보면요 이렇게 노래 불러주세요. 999 9명이 왜 그렇게 필요하니? 이렇게 노래 불러주세요. 아무튼 전현희가 튀어나온 걸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더 확신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기각이나 각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도 냄새 맡고 튀어나온 거 보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홍준표가 출판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센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이 아저씨 등장했습니다. 12-1입니다. 기각 2명에 각하 1명일 거야. 아니, 이분은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탄핵 선거 지연 이상 징후는 기각 2명에 각각 1명이야.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 보나 기각 쪽 2, 각하 쪽 1분이 계시지 않겠나.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탄핵 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쓴 거지. 일단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였다. 근데 여러분,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그게 탄핵하지 않은 소추에 찬성한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사실은 그때 뉘앙스나 얘기를 보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봐요.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자. 이거 탄핵하자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수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던 거지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머 아저씨, 오세훈 아저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오세훈은 또 출판 기념회까지 다 잡고 이랬지 않습니까? 다 뻔히 아는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렇게 기민하게 그쵸? 풀이 바람에 눕듯이 누우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각 2명 각각 1명을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나 탄핵 찬성했다고요? 나를 탄핵 찬성파로 분류한다고요? 아니에요. 탄핵 소추는 할 때 당론으로 하자는 거고요.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탄핵이잖아요! 여러분, 탄핵 소추를 해서 헌재에 올려서 대통령을 지금 저렇게 헌재에 올려놓고 헌재 안에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인용될지 기각될지 그게 탄핵하자는 거잖아요. 오세훈은 한 번도요 탄핵 재판 가면 탄핵 기각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최근 들어갖고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오세훈의 이런 단어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꾸라지가 생각납니다. 저는요, 사실 이거 보면요, 이 사람보다 더 화납니다. 20번입니다. 저는 이분이 보수인 줄 알았습니다. 조갑제, 야당에 승복하라고?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냐? 어머, 여러분. 잠깐만, 저 다시 볼게요.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냐? 민주당이 피해자라고요? 그럼 가해자는 누구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저 글 해석 좀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아니 조갑제 이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야당이 어떻게 피해자죠? 계엄 사태가 벌어진 책임이 야당에 있는데 그래서 계엄을 했다고 뭐 국민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지만 그죠? 여당 야당의 싸움에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든 야당이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야당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큰일 났다 싶었는데요. 자, 26번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에는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없어. 근데 검사 출신이 약점이야.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욕하세요. 괜찮아요. 욕할 판 깔아드릴게요. 여러분, 국민의힘에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말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24번입니다. 정규재, 이재명,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아니 여러분, 정규재가요 지금 이제 이재명한테 갑니까? 이재명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정 변호사님 저거 뭔 얘기예요? 그러게요. 정주필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형수 욕설을 말한다 이재명에 대해서. 하지만 정주필이 보기에는 윤석열과 그의 아내 그리고 윤석열 부모를 생각하면 윤석열이야말로 가족 모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조갑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인 야당이라고 했죠.
네. 그러더니 김종인이 국민의힘에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없다 그랬죠. 근데 정규재는 이재명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5번 보면 더 웃겨요. 정규재가 승복 메시지 이미 최후 진술서에서 싸우자고 선언했어. 승복할 리가 없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정 변호사님?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승복하지 않고 싸우자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을 말하신 적이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규재 주필이 좀 귀가 안 좋으신가요? 자, 그런데요. 21번 뉴스입니다. 이준석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확신하고 있다고 해. 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하거나 연락했나요? 여러분, 이준석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21번 뉴스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확신하고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나요? 여러분!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 답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확신하고 있다고 해. 탄핵 기각 확신하고 있다고 해. 인용되면 사저 정치할 것.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정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고 믿고 싶은 거죠. 지나가는 바람이 얘기했겠죠. 네. 차라리 윤 대통령 기각 확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각을 이준석도 기각을 좋아하는구나 할 텐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 그러나요? 그런데 22번 봅니다. 이준석 탄핵 기각 확신 중이라고 해. 근데 누가 얘기했냐고요? 누가? 잘못된 보고 받는 듯. 누가 얘기했냐고요? 정 변호사님. 저는 이준석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탄핵 기각이 잘못된 보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탄핵 인용이란 얘기예요? 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준석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본인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 잘못된 보고라고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봐라. 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의 뇌피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준석 참 못된 정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3번 뉴스 보시면요. 이준석이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박근혜 난 뭐냐고 펄쩍 뛸 것.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빙의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끌어들여요? 근데 박근혜 난 뭐냐 펄쩍 뛸 것. 얘 요즘 전 봐요? 자기가 무당 신내렸어요? 아니면 독심술 해요? 아니면 관심법 해요? 아니 도대체 뭐예요? 개혁신당 후보 됐어요. 대통령 후보. 오늘 92% 지지받아가지고요. 정 변호사님 92%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쭉 얘기했던 사람 이준석, 정규재, 그 다음에 김종인, 조갑재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 족함을 알고 이제 물러나시고 그만두세요. 진실과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국민들 짜증나고 지루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요, 저런 뉴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왜 뉴스가 받아줄까? 사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말을 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저걸 저렇게 기사화시키고 저렇게 띄울까? 왜 저렇게 모든 뉴스에 저게 다 나올까? 전 그게 사실은 더 이상해요.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가처분 신청한 것도 네. 그것도 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이 저쪽 편을 드는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요, 지금 언론이 결국은 그들을 장난을 치고 있다. 그들을 띄우기 위해서 장난을 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론에 이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꼭 언론을 해주냐고요. 자, 그런데 14번 뉴스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부터 신변 보호. 여러분 아무튼 이재명을 신변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러시아제 무기가 밀수가 가능한가요, 부산항에? 뭐 그걸 하여튼 패스하고 어쨌거나 신변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요. 15번 뉴스입니다. 근처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야죠. 네, 15번 뉴스입니다. 네. 자, 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 변호사님, 왜 이 난리가 났는지 저는 알았어요. 왜요? 뭔가요? 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다는 기사가 뜨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또 보수파 국민들도 뭐 너무나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정이 먼저
탄핵 재판이 먼저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오늘 벌써 18일이죠? 26일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선고될 거라는 얘기가 없었죠? 보통 이틀이나 사흘 전에 선고일자가 잡히는데도 오늘 지금 선고일자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3월 21일이라고 대부분이 금요일 날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3월 21일 날 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관례에 따르면 3월 28일 금요일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 알겠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어떤 탄핵 재판도 그저 2시간 만에 끝나고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도 먼저 선고될 거라는 얘기들이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선고가 3월 28일, 그다음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인가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3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이재명 판결이 선고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이례적으로 수요일인 3월 26일 오후 2시 10분에 잡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재밌는 예견인데요. 네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선고 전에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정확하게 질문할게요.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면 O. 이재명 선고가 먼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X. 여러분,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O라고 찍어주세요. 저는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 문영배가 자기 인생을 걸 일 있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이렇게 앞잡이를 해가지고 네. 곧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만두고 올해 뭐 나이가 이제 한 60살 정도, 65년생인가 그렇죠? 네. 앞으로 법조인 한 20여 년 더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한 3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우리 보수 우파한테 원수와 적으로 낙인 찍혀갖고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문영배 부인이나 주변 사람들조차도 너가 왜 그 형국의 십자가를 지느냐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그죠? 문영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별개의 의견이 3명이 나왔죠. 여성 헌법재판관 3명은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누구나 다 당연히 그들과 함께 별개의 의견을 낼 거라고 예상했던 문영배는 별개의 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 의견으로 따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4월 18일 날 문영배랑 이미선이가 헌법재판관을 그만둘 때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으로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래서 선고를 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거의 생각이 일치해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흔역이 투입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O.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O. 투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여러분 X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렵다면서요. 그 자판 중에 그냥 영어로 X든지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마흔역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O. 안 된다고 생각하면 X. 저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전 마흔역은 이제 못 들어온다. 이제 마흔역은 한마디로 날 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마흔여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탄핵 인용이 안 돼요. 근데 마흔여기가 들어오면 변론 재개를 하고 기타 등등 해갖고 시간이 끌리면 4월 18일을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흔여기 들어온다고 6명의 헌법재판관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보수파의 승리가 목전에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댓글에 이재명 2심 판사 성향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데 그건 내일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대충 얘기하면 저희도 너무 신뢰감이 없으니까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6번 뉴스인데요. 사실 지금 이 뉴스가 전 되게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일에서 21일 선고 가능성. 오늘도 평이 계속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뉴스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요. 평이하고 있는 내용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며칠 내 선고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몇 대 몇이고 이런 거야. 그러면 자 다시 이거 거의 창과 방패 같은 얘기예요. 평이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야. 비공개야. 완전 비공개야. 라고 자기 기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용 안에는 근데 몇 대 몇이야. 인용될 것 같대. 아니 잘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은 어떤 칼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 칼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시죠? 기사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되게 자기 모순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어떨 것 같아? 저는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탄핵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Why?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왜?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에게서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누구요? 코판대가 어떻게 합니까? 40억 주세요. 갑자기 뭐가 있었죠? 40억 가처분이에요. 또 뭐죠? 민주당에서 40억이요. 안 하면 탄핵할 거다 이제 얘기도 나오기 시작. 그리고 전현희가 뭐라고 합니까? 네. 40억. 정 변호사님 이런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 2월 25일 날 결심을 했을 때 뭐 3월 초냐 그 다음 주냐의 문제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선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도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헌법재판의 문제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는 허영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이게 진짜 단순하게 무조건 8대빵 인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또 좌파들도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우리 우파 쪽에서 나온 전문적인 분석과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일 핵심이 결국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재판에 관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그 내용들을 알아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 헌법재판에 이 키워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싸움박질이 난 겁니다. 문영배는요, 그냥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밀어붙이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덕수 거를 먼저 선고하지 않으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아무리 좌파 편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하고 싶더라도, 그죠? 법은 논리가 있는 건데, 지도 사법시험 봐갖고 합격한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는 좌파들이 논리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건데,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8대0으로 이기면 더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뭐냐면 이 상황은 저들이 6대2 이상으로 헌법재판관을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의가 상실돼 가고 있다. 이런 걸 확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9번 뉴스 보면 또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요. 탄핵 인용 찬성하는 재판관 6명 안 될 거다.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19번 뉴스입니다. 저 뉴스 보시면 정 변호사님 어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답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5대3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대 3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에는 마은혁을 임명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걔네들이 평소에 하듯이만 목숨 걸고는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5대 3이 아니라 4대 4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이 하나를 넣어봤자 5대 4면 통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좀 전의가 상실돼 있다.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면 뭐냐면 마은혁이 들어가도 6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은혁이 들어가면 변론 재개가 돼가지고 이재명 걸 먼저 선고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이 쭉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론 재개해서 변론 갱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6명이 단순하게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5명도 안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옛날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보디가드가 이렇게 멋있구나를 알았었습니다. 근데 커서 보디가드에 대한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구하던 여자 보디가드. 정말 멋있었어요. 경원이죠. 그 장면을 날라오는 물병 탁 치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요. 우와, 멋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직업이라고. 저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죠. 근데 정 변호사님, 네 번째 영장 신청을 했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의 감정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주도해서 물론 공수처가 제일 나서긴 했지만 거기 이제 막히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감정풀이로 저렇게 4번이나 영장을 신청하는 거 이거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되게 예외적인 거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이나 이강우나 저 두 사람은 경호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신변을 보좌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중에 죄도 안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그때 가서 재판에서 해도 충분한데 저거를 굳이 영장을 4번째나 신청하는 저거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경호처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전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징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거니까 뭐라도 흠집내고 싶어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화풀이 많이 해요. 네. 근데 방금요 되게 재밌는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제가 옆에 속보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 속보 이거 거의 지금 희망 고문이에요. 뭔지 알아요? 오늘 오후에라도 선고 날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5시 52분인데 무슨 좌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요 아마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지금요 무슨 오늘 오후라도 무슨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5시 52분인데 오늘 또 패스. 지난번에 그 두 사람 그 검사 3명과 검사원장에 대한 그 선고를 통지한 게 화요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 목요일 날 기일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쟤네들은 아마 내일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일 통지를 해서 금요일 날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목요일 되면 뭐냐면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20일 오후 5시나 6시 돼서 갑자기 잡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소추 3달 만에 박성대 탄핵 심판 첫 변론도 벌어지고 헌재가 지금 무지 바쁘겠어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성재 저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박성재 장관이 무슨 내란죄는 지금 소추에서 뺐잖아요. 그 뺀 내란죄의 방조범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게 그 탄핵 사유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27번 뉴스입니다.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지지 39.6, 민주당 후보 지지 51.9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에이스 리서치 27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저런 거 왜 내보낼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당연히 탄핵을 전제를 해서 대선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궐선거로 차기 대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막 이걸 하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제는 뭐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전제하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28번 뉴스입니다. 장성철, 지지층에 영향력 없는 권성동 얘기하지 말고 전환기에 정강훈이 이야기해라. 정 변호사 이거 되게 누구 모욕하는 거예요? 글쎄요, 권성동 씨가 지지층에 영향력이 없는 건 맞는데, 저희가 또 장성철 하는 말에 부안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전환길 선생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탄핵 소추가 되면 거기에 동조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승복해야 한다라고 장성철이가 얘기하느냐. 장성철이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너 만약에 탄핵 기각이나 각하되면 너 승복할 거니? 너부터 얘기해, 너부터. 자, 그런데 이상한 거. 29번 뉴스예요.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 탄핵 촉구 단톡방 올렸더니 탱크 필요한. 여러분 있잖아요. 저 이 뉴스 보고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겨레가 제목 바뀌었네. 제목이 바뀌었네요. 그렇네요. 이거 원래 제목이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이었어요. 맞아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탄핵 촉구 이런데 민주주의 회복 이렇게 말을 바꿨네요. 네, 이거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원래 있던 제목은요.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이었어요. 근데 민주주의 회복 말하니 탱크 필요하노. 와, 완전 더 이상하게 했네. 그런데 저는 이 뉴스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겨레가 급하구나. 극우의 무대가 된 교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애들이요. 나 극우야 그런데요. 아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냐면 극우는 이거 정 변호사님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극우는 뭐냐? 그러면요. 성관이 불의에 못 참는 게 극우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정. 아니, 여러분 지금 애들이요. 극우가 뭐냐? 그러면요. 성관이를 해체하자고 하는 거. 근데 왜 극우가 됐냐? 이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성관이가 그렇게 취업시키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나 극우야! 이런대요, 애들이요. 그럼 너 왜 극우냐? 그러면 탄핵시켜! 여러분, 애들이 요즘 하는 말이요 되게 재밌어졌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 탄핵이야가 아니라 나 탄핵시켜. 나 탄핵시켜! 나 탄핵시켜! 나 극우야! 탄핵시켜! 너 탄핵이야가 아니고 나 탄핵시켰는데요. 애들이 제일 분노하는 코드가 성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한 얘기가 부정선거라면 내가 앞으로 선거에서 뭐해? 내가 선거하는 사람이 뽑히지도 않을 건데 내가 선거하면 뭐해? 아마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나는 부정선거가 싫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초등학생도 그런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성관이가 아빠가 성관이면 애를 성관이에 뽑아준대. 우리 아빠 성관이 아니다 어쩔래?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그건 되게 아픈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고 아픈 말. 왜? 그 애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성관이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첫 번째 좌절로 느낀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기회의 균등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것을 눈에서 보는 것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얘네 성관이는 우리 가족 회사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걸 오히려 당연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관이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 극우다. 네, 그러면서 또 애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등학교 이상 애들 말고요. 진짜 초중고 애들인데 초중고인데요. 네네. 저기 탱크 필요한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제가 사실 애들한테 좀 물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야! 계엄은 나쁜 거야! 그런데요.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교조. 계엄은 나쁜 거야! 그럼 애들이 그런데요. 탱크도 안 나왔어요. 트럭도 안 나왔어요. 애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꼬르륵 하신대요. 왜?
옛날에는 애들이 이런 게 되게 잘 먹혔는데 애들이 먹히지가 않고 탱크가 필요하십니까? 선생님 탱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선생님은 그러면 부정선거가 좋으십니까? 선생님들이 막 야단을 애들한테 니네 어쩌고 계엄은 나쁜 거야 막 그러면 선생님 근데요 부정하게 대학 가는 사람보다 나아요. 막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애들이 되게 불신감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겠네요. 정 변호사님 들으니까 어떠세요? 예, 뭐 전 100%. 저도 그거 할랍니다. 저도 그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슬로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극우입니까? 그럼 저는 극우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전에는 극우라고 하면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고 화가 났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극진 가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극우라고 하면 저 극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또 하는 얘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 채용하는 게 선생님은 그거 좋으세요? 그거 찬성하세요? 선생님은 그럼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생님은 그거 괜찮으세요? 애들이 이렇게 따진대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애들한테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딴 건 다 차지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품 물고 있는 정교조 얘기를 들으니까 꽃이다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극우놀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서 좋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꼭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얘기하겠습니다. 31번 뉴스입니다. 이건 정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꼭 얘기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은 더 진화가 됐대요. 더 진화가 32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왜? 신종 피싱이 너무너무 개발이 잘 돼서요. 자, 정 변호사님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전화번호가 아니라 가족 전화번호로 네. 전화가 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이제 보이스피싱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뭐 경찰이나 뭐 개인정보침해센터 이런 데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말입니다. 서로 전화마다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 이름을 암호로 쓰고 그런대요. 예전에 뭐 둘째 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둘째 딸이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자기네들만 아는 개 이름, 옛날 강아지 이름을 적는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받거나 카톡, 메시지 같은 것들 정말 조심해서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팁 3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무슨 텔레그램이 정지됩니다. 당신의 무슨 계정이 정지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서 그거 누르지 마세요. 두 번째, 외국에서 온 문자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청첩장입니다. 저거입니다. 하고 오는 거 외국 발신이라고 찍히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누르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인정해주세요.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거기서 왔다고 해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보이스피싱에 진짜 학을 떼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서 당하신 분들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빠 이러고 전화 와서 막 울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으세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여러분 진짜 가족끼리 암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너무 놀라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당황한다고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애들이 갑자기 그러죠. 아빠 나 핸드폰 지금 폰 맡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줘. 그럴 때는요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를 물어보세요. 그걸 미리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첩장은 아무나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누르면 청첩장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청첩장, 그리고 부고장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잘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일단 오늘도 정준계 변호사님께 구전녹용을 한 잔 드리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전녹용 광고하고 가야 됩니다. 많이 팔아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 애국녹용이라 불리는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토티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녹용 편을 32%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 녹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정준기 변호사님 짧게 멘트 해주세요. 네, 뭐 언제 이제 판결이 선고되느냐, 뭐 여러분 좀 지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좌파들이 현재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이 빨리 결정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들이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경수가 오늘 뭐 열흘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쌩쌩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더 굶으면서 고생했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 공유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탄핵은 각하다. 확신이 들죠? 네, 긴장되고 힘든 시간들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인 듯 싶었는데 눈이 왔죠. 아직 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너는 봄이 아니었구나. 눈 속에 핀 매화가 더 아름답구나. 너 이름은 설중매였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봄이 확실하게 오고 있습니다. 희망 가지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여의 적반하장은 오후 5시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박경련님 그리고 우리 PD님 강산 PD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투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5시에도 꼭 오실 거죠? 내일은 근데 되게 재밌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진짜 재밌는 방송.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내일 아주 재밌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